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 방송 참여 방법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이번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메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스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이 화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방법 확인해봤고요. 저희는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어도 어떤 내용이든지 뭐든지 다 편하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이 또 새롭게 올라와 있을까요? 초보 주식왕님이 주식왕 클래스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3시간이 훌쩍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역시 애청자분답게 이렇게 3시간을 즐겁게 지켜봐 주시니까 저는 매일매일 감사할 뿐이에요. 초보 주식왕님 감사합니다. 탈컨님, 아나운서님 예뻐요라고 또 갑자기 제 칭찬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왜 웃고 계신가요? 동의 못하세요? 뭐라고요? 동의 못하시냐고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억지로 또 이렇게 엎드려서 저를 받았네요. 네, 그리고 금식님이 우와 2부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2부도 한번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 올라와 있는지 볼게요. 백미르 님이 프롬버스트에 대해서 고민이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 순간에 또 어머 아나운서님 팬이에요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김대명 전문가님 옆에서 정말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나운서님 팬이에요 님 네,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3부까지.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정말 기분 좋게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인데요.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어떤 강의 내용을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김우상 아나운서님이 전문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요? 김우상 아나운서님이 전문가 하시면은 뭐 방이 막 미어 터질 것 같아요. 미어 터질 무슨 것 같고. 소리세요? 전문가님 팬이 얼마나 정말. 많으신데요? 이왕 이따가 3부에서는 저희 김우상 아나운서님이 혼자 하시잖아요. 네. 그때 종목 추천 한번 내주신 쪽으로 한번 하시면은. 혹시 지금 질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오늘 같은 장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강의를 해드릴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 저는 이제 그런 톡방에서 그런 이제 차라리 지금부터 주식을 시작했더라면 그 얘기가 좀 순간 와닿았던 게 저는 그동안 이제 계속 주식을 해왔던 그런 이제 투자자지만 그런 이제 동학개미로 이제 동학개미 그분들의 명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이제 같이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이제 하락장이 처음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락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그런 부분들을 미처 지금 당장은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이런 이제 저점 구간대가 아직은 완벽하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이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제 결국에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한 회복이 되면서 다시 뭐 코스피가 종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려면은 굉장히 큰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까지의 어떤 상승세가 나오려면 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좀 필요해요. 좀 많이 지금 뭐 그동안의 어떤 시장의 지수를 이끌었었던 그런 이제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유동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유동성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너무 이제 과대평가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이 정도까지의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사실상 좀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할 만큼 계속 매번 이제 놀라움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정 가격대까지 다시 이제 자리를 잡기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되고 우려스럽겠지만 그 후에 그죠? 그 후를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TV 시청하고 계시는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 강의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부를 해가는 시간, 지금 잠시 쉬어가면서 공부를 해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차트 분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네. 뭐 차트 분석을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뭐 종목 선정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이제 왜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냐?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서 지금 삼성전자 사야 돼. 네. 뭐 언론에서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거야. 막 계속해서 연일해서 뭐 계속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삼성전자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대. 삼성전자는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야. 뭐 저축금으로 사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지금 해당 종목의 가격대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제 종목을 볼 때 꼭 차트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주가가 얼마만큼 가파른 상승세 속에 있는지 충분히 고점인지 저점인지 그런 이제 고점 여부, 이제 저점 여부를 이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종목 선정을 이제 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차트를 이제 본다는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종목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이제 좀 도움이 돼요. 순전히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재무 상태나 뭐 그 종목에 해당 종목의 뭐 PER이나 뭐 이런 것도 PBR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같이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해당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은 투자 전략을 또 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매매 타점을 또 잡을 수 있겠죠. 타점을 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느 가격대에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부분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종목 선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충분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고점인지 저점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은 그죠? 좋을 것 같다. 고점인지 저점인지 여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삼성전자를 한 9만 원대 가격대에 지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9만 원대 정도에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네. 제가 삼성전자를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해당 종목의 가격대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그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떻게 보면은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뭐 1년 조정을 받더라도 뭐 2년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평단을 낮추는 쪽이 유리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차트를 만약에 볼 수 있었다라면 그죠? 이 종목이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인데 뭐 급등이 뭐 주가가 하루 만에 8% 나오고 10%가 나와. 이러면 너무 가파르잖아요.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너무 과열되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다라면은 또 다시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엔 또 조정이 나오고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매매를 할 때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타점을 잡을 때 그런 어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판단을 하시면서 가격대를 한번 좀 기다려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판단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단순히 덜컥 그냥 차트를 보지 않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또 종목들을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 부분이 또 뭐냐면 추세라는 게 있어요. 네, 추세.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뭐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당장 이 종목이 해당 종목이 뭐 저점이다. 뭐 가격대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저점이 계속 좀 조금씩 깨지고 있는 시점이죠. 조금씩 저점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하락 추세를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자, 이 종목이 뭐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점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자, 주가라는 게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나올 때는 이런 식의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어느 가격대일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빨리 수익을 보고 빨리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바닥이 잡히고 난 뒤에, 그죠? 역배열이 완전한 주가의 조정을 받고 역배열이 시작되고, 그죠? 역배열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승 추세의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죠. 그죠? 더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 하락 지점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마냥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저 충분히 바닥이 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추세를 봐야 된다. 그런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또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매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매집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급등주나 아니면 뭐 이제 테마주나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차트상의 어떤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죠. 네, 그런 이제 시그널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이제 다시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 매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매매 전략. 자, 매매 전략이 뭐가 있냐? 일단은 뭐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제 종목들을 만약에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뭐 차트나 추세나 뭐 이 종목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충분히 뭐 어떤 급등주들의 어떤 그런 이제 뭐 그런 매집의 여부 시그널을 보고 만약에 종목을 찾았다. 나는 이 종목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단기로 볼지, 그죠? 단기적인 전략. 그러니까 단기로 전략 보려면은 뭐 이제 뭐 스캘핑이나 아니면 뭐 데이 트레이딩 같은 뭐 그런 이제 단시간에 이제 매매를 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겠고, 또는 뭐 이제 스윙 같은 뭐 기간 뭐 단지 뭐 한 1개월이나 뭐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또 짤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전략을 또 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이제 좀 저점 구간대에 나와 있는 종목이다. 가격대가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겠어요? 이제 주가라는 게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이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이제 봤을 때 너무 바닥 구간인데 뭐 기업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로 보시면서
그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뭐 이제 단기적인 추세로 본다라면은 뭐 충분히 뭐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이런 이제 이슈가 좀 빨리 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또 이제 전략을 짜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를 꼭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매매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차트를 보시다 보면 매매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매매 타점을 잡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매매를 잡을 때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보통 매매를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할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땐 크게 몇 가지 안 됩니다. 매매 타점을 잡을 때. 보통은 눌릴 때 잡거나, 그죠? 아니면은 가격대를 추세를 말 그대로 추세 따라서 매매를 한다라면은 상승 추세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 그러니까 이런 상승 추세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이나, 그죠? 상승 추세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이나 아니면은 상승 추세 구간에서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시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고점이 높아지고 다시 여기에서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그림에서 네, 직전 고점대로 돌파를 해주는 그런 이제 상승 추세의 어떤 그런 시그널이 보여지는 그런 구간대에서 매매를 하시거나, 그죠? 보통은 이런 구간대에서 매매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덜컥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덜컥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매매 타점을 잡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이런 이제 매수 타점을 잡겠죠. 또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만약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라면은 그런 이제 가격 이탈을 하는 구간대에서 뭐 비중을 또는 축소를 하거나, 그죠? 이런 추세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또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하거나 뭐 그런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커지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순전히 참고 기다리다가 그냥 무턱대고 나는 심리적으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했으면은, 그죠? 차트를 보고 매매를 했으면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해야 돼요. 차트를 보고 매수를 했으면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심리적인 영향.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버린다라면은 그거는 바로 내동매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또 이제 매매 타점을 또 잡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매매 타점을 또 잡을 때 또 다른 게 있죠. 뭐 또 이제 주가에 보시면은 뭐 충분히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보시면요. 자, 상승 추세가 이제 나오는 시점에서 보시면은 좀 더 안전한 구간에 대해서 나는 매수를 할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고 다시 이제 눌리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평선의 지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의 지지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세 상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21선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네, 대세 상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의 21선을 이탈시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21선 구간대에서 다시 회복을 해주거나, 그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21선을 회복을 해주는 시점,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 다시 21선을 올라타고 다시 눌리는 시점에서 21선의 지지 역할을 받는 걸 보고 그런 구간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고, 또 저항을 받는 구간, 그러니까 충분히 뭐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가격대 이전 뭐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제 나오는 시점에서 직전 고점대 최고점대에서 뭐 쌍봉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가격대 구간이 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가격대에서 보고 매수를 선뜻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쌍봉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또는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런 이제 가격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에서 또 분할 매도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를 하시는 게, 그죠? 차트를 같이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또 확률이 높은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리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든든한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관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비비님이 대명쌤 쌍봉 억양 구수하고 참 듣기 좋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따라했었잖아요. 쌍봉자리. 전문가님,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해주세요. 뭐 웃음이 갑자기 터졌네요. 우리 김선 아나운서님 발음이 심상치 않네요. 발음이. 저 잘 따라하죠. 쌍시옷 그 발음이 심상치 않아요. 네, 잘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 네. 되겠네요, 전문가님. 초보주 시각님이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은님이 전문가님 잘생겼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노란톡방에는 전문가님 팬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잘생기셨고 몸도 좋으신데다가 또 어깨도 굉장히 성나 있고요. 굉장히 든든한 우리 김대명 전문가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하고 싶다, 노란톡방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관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금식님이 고급 강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종우님이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전망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종우님 혹시라도 그냥 관심을 갖고 계신 거면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수가랑 비중까지도 남겨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조네이도 님도 인터파크에 대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에서는 실시간으로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톡방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 클래스 시간입니다. 1부에 이어서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크래프톤입니다. 장중에 처음으로 50만 원을 돌파했지만 결국에는 5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켰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크래프톤 어떻게 보셨나요? 이 크래프톤 정말 뭐랄까요?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쉬운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방이 많잖아요. 방이 많은데 저희 톡방에 이제 그 백사님이라고 계세요. 한백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자, 어느 구간에서 딱 여쭤봤냐면은 네. 여기에서 딱 여쭤봤어요. 차트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저점에서. 네, 저도 네. 보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크래프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사도 될까요?라고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왜 보고 있었냐면은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장세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장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장세를 봐야 된다. 지금 거의 신규 상장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네, 신규 상장주들의 강세가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치 이하의 어떤 그런 이제 상장 첫날 기대치 이하의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장의 영향, 그런 장세의 영향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자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차트를 볼 때 어느 구간 때 뭐 추세를 보든지 아니면 지지와 저항을 보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계속해서 차트 공부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제가 파란색 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장 첫날 주가가 밀리면서 꼬리를 달았었던 이 저점 구간대에서 자, 이날 여기에서 다 같은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반등이 조금씩 이제 지켜주는 흐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지켜준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할 때 제가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전략이 뭐냐면은 만약에 눌리는 구간에서 지지 역할을 받는 그림을 봤을 때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 어떤 이제 그런 단순한 이제 예측을 가지고 그런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지만, 그죠?
그런 눈으로 봤을 때에 이런 자리에서 지지 역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그런 이제 시장의 장세의 영향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확률을 따져봤을 때 뭐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이제 확률이 굉장히 이제 반반의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이제 만약에 한다라면은 손실폭도 만약에 이런 추세를 만약에 이탈시켜 버린다. 내가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점에서의 어떤 이런 40만 원대 가격대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죠? 자 발음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쌍바닥이죠. 네, 쌍바닥. 자 쌍봉도 중요하지만 쌍바닥도 중요합니다. 자 단기 쌍바닥 자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쌍봉은 안 좋은 거고 쌍바닥은 좀 긍정적인 거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네. 돌파를 해주냐, 네 저항을 받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자 지켜준다는 건 쌍바닥을 지켜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주는 이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면 그때 돼서는 추세가 다시 꺾이는 거죠. 말 그대로 변곡점이 나오는 거죠.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접어드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응할 시점, 대응할 구간, 대응할 가격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눌리는 시점에서 자 매수를 하는데 눌리는 시점 그리고 지지를 받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손실폭 자체가 굉장히 작았어요. 겨우 뭐 예를 들어서 한 1%가 될까요? 이 시점에서 이 가격대를 만약에 이탈을 해버린다면 인위적인 이탈을 감안을 했을 때 손실폭 자체가 거의 한 1%도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보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그분께 말씀드렸죠. 지금 굉장히 좀 저도 굉장히 보고 있었는데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대긴 하다. 할 수 있는 구간대긴 한데 사실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날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을 이제 또 보면서 네,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매매 타점을 좀 놓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어요. 오, 잘하셨네요. 매수를 하셔가지고 와. 네,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또 이제 네, 수익을 또 이제 보셨죠. 네, 수익을 또 보셨는데. 자, 뭐 사실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의 상승세가 또 계속해서 연일 좀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뭐 하루에 6%대, 7%대, 5%대 이런 식의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다시 신고가를 만들고 신고가를 돌파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세와 같이 맞물린다라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또 상승세도 또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또 흐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만약에 이 종목에 만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타점을 만약에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매수 타점을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금일 시초가를 웃도는 네, 그런 가격대의 갭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 밑으로, 지금 종가를 오히려 이제 밑으로 선회하는 그런 이제 가격대가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 네,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되는 단계인데 여기 제가 선을 한번 더 그어볼게요.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자, 여기가 자, 체크가 잘 안 되네요. 전고점대를 돌파를 했었던 자리잖아요. 네. 그죠? 전고점대를 돌파를 했었던 자리이긴 한데 뭐 이 가격대까지 어떻게 보면 이탈을 시켜버렸어요. 사실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라면은 조금 더 돌파를 한 가격대를 지켜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더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를 이탈시키면서 결국에는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오늘 같은 장에 꼬리를 말고 올라갔다. 굉장히 좀 의미 있습니다, 그것도. 네, 그렇지만 뭐 인위적인 이탈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월요일 마찬가지 시초가 가격대가 굉장히 시초가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해서도 월요일 시초가가 관건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신규로 상장했던 아주스틸입니다.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 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10.93%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3,500원에 거래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희비가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락장이 아니었더라면은, 네, 이런 하락장이 아니었더라면은 사실 이보다 더 큰 상승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이제 장세였죠. 네, 그렇지만 시장의 영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의 이제 하락장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뭐 앞으로 이제 주가에 흘러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장 이슈 종목 이렇게 아주스텔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이랑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편하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금식님이 신규 상장하니까 한컴 라이프케어 궁금합니다. 이 종목이 미세먼지, 코로나19와 같은 마스크 관련주로도 엮인 것 같은데요. 전망을 여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한번 종목 상담에서 도와드려야 될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따가 뭐 종목 상담을 할 때 네,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 말씀하실 때 연관해서 주신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기다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금식님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순간에 박진호 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혹시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또 헤라님까지도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네, 종목 상담도 저희가 순서대로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네요. 아까 전에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톡방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라오신 분들 순서대로 제가 도와드릴 텐데요. 이번에 도와드릴 종목은 금호 HT고요. 매수가는 2,3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금호 HT 4% 넘게 하락세를 보여줬네요. 2,060원에 거래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바닥권이 잡힐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닥권이 잡힐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고 지금은 사실 지수의 영향이죠. 지수의 영향에서 이 가격대 2,250원대를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그죠? 이슈 터트리고 물량 다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다시 매집표를 하고 시세 다시 호재로 터트리고 이런 구간대 이런 그림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물량을 모아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이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인위적인 좀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수의 시장의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이 좀 잡힐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이런 수급 상황, 거래량 상황들을 한번 유심히 좀 체크를 해 보신다라면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 금호 HT에 대해서는 바닥을 충분히 다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믿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고민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고요. 매수가는 34만 5천 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물타기를 해서 비중 축소, 손절, 강제 장투 등 모든 게 다 가능하시다고 냉정한 진단을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포스코 잠시만요. 네, 자, 포스코는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 조정을 받으면서 네, 장을 마감 지었네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가격대가 어떻게 됐었죠? 가격대가 34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20%라고 하셨어요. 33만 5천 원에 물타기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죠? 일단은 뭐 시장의 영향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뭐 시장의 영향을 안 받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20여 종목,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네, 그런 이제 지금 코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 관련주들 또는 백신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만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같은 하락세를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만약에 시장의 악재가 많이 이제 소멸이 되고 또 이제 회복이 나온다라면은 또 대다수의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다 거치고 나서, 그죠? 그럼 당장 뭐 저점을 잡아가지고 빠져나오자. 네,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나 그런 이제 시그널이 나온다라면은 그런 이제 반등이 하는 추세 속에서 보는 이런 하락세는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회복을 시켜주고 난 뒤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낙폭은 굉장히 빨라요. 크고 빠르고 그런 등락폭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회복은 굉장히 더딥니다. 보통 회복은 굉장히 더뎌요. 그런 회복이 굉장히 더딘 시점에서의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옥석가리기가 나오는 거죠. 주가가 일시적인 충격으로 어느 정도의 회복을 했고 너무 과대 낙폭이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지만 막상 정작 크게 하락을 했었던 원래 가격까지 찾아가기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추세, 그죠? 시장의 흐름들을, 지수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보시면서, 그죠? 같이 보시면서 그런 어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고 그런 이제 어떤 반등이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정말 갈 종목이라면은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다시 종목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그죠? 그러한 추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네, 저점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도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평단가가 6만 9천 원이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비중은 안 알려주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질문자님 수익권에 계시네요. 오늘 삼성전자는 0.55%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질문자님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대가 얼마라고 했죠? 평단가가 6만 9천 원이라고 하셨어요. 6만 9천 원요? 네.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네. 그럼 그 전에 주가가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누구 말따나, 그죠? 어디 말따나 뭐 10만전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수익권에서 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가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셨더라면은 좀 참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수익은, 그죠? 네, 진즉에 네,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높은 수익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챙겨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늘 수익 구간이 온다라면은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될 때 또 이제 대응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죠? 대응을 해야 될 때. 제가 생각하는 대응은 수익 구간이 온다라면 일단은 일부라도 챙겨가는 겁니다. 네. 일부라도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제 비중을 가지고 다시 또 뭐 저점을 깬다라면 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격대를 내려온다면 다시 정리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싼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든지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런 10만 전자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은 언론에서 다루는 뭐 얼마를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다들 확신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맞는 종목들이 사실 반반이에요. 반반.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가격대를 뭐 웃도는 그런 이제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수익 구간이 오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그런 상승 추세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해당 종목이 이 무거운 종목이 그동안은 뭐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왔다라면은 지금 시점에서의 이런 가파름은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사실 이런 정도의 가파름은 어떻게 본다라면 다른 만약에 중소형주들이나 그런 급등주로 친다라면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거의 뭐 한 2주 만에 거의 이 종목이 뭐 200% 300%까지 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차익 실현 물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어떤 각도상,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그런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면은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해놓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네,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일단은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오히려 뭐 이 지금 자리가 본다라면은 자, 선을 한번 그어 본다라면은 자, 자, 여기 눌림 가격이죠. 여기 이 자리, 네, 이전 눌림 가격 자리.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가격대지만 뭐 굳이 뭐 지금 시점에서 네, 불타기를 하기보다는 네, 시장의 방향성이 일단 잡히기 전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고 가격대 아래로 내려온다라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평단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고. 그죠? 그런 평단이 낮춰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일단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질문자님 지금 평단가보다 오늘 종가가 높기 때문에 굳이 불타기를 하면서 평단을 높이지는 말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때는 무조건 꼼꼼하게 챙겨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파맵신이고요. 매수가는 15,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파맵신 7% 넘게 크게 조정을 받았네요. 9,76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파맵신 매수가 어떻게 되죠? 매수가가 15,5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주가의 등락폭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주가의 등락폭이 좀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네, 권리락이 나오면서 좀 다시 이슈가 좀 이제 좀 사그라드는 네, 그런 이제 흐름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매도되는 그런 이제 물량 자체는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비중이 10%시라고 하셨잖아요.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추가 매수 일단은 한번 네, 여기 가격대 지금 9,760원이시고 오늘 종가 9,760원이었기 때문에 한 뭐 8,500원대 네, 이 전저점 구간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 보신다는 생각으로 8,500원대나 한 8,700원대 네,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평단을 좀 낮추시는 게 지금은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뭐 당장 뭐 정리를 하니 뭐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래량들과 그런 이제 재료들과 네, 그런 시점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맵신에 대해서는 8,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빠르게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프롬퍼스트고요. 매수가는 9,63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프롬퍼스트 어제도 6%대 하락하더니 오늘은 10%대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7,19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자, 프롬파스터.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인 맥주로 좀 엮였죠. 그죠? 정치인 맥주로 엮였었고 그 전에는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좀 나왔었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주도를 하고 있는 메이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해당 종목의 주도를 하고 있는 이 메이저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종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급등이 나오고 지금 시점에서 급등이 나오고 네, 이런 이제 연속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시세 분출이 나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메이저들이 남아 있었던 게 차트상으로 지금 보시면 거래량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매수세만 강하고 크게 매도된 물량은 없습니다, 사실. 종목을 보시면요. 그렇지만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네,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매도된 물량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메이저들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대선 관련해서의 어떤 인맥을 그런 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시세를 크게 분출시키면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뭐랄까요? 여기에서는 좀 이제 뭐랄까요? 그동안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매집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세를 충분히 분출을 시켰었던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네, 흐름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빠른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상담 프롬퍼스트까지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혹시라도 지금 남겨주신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 건가요? 일단은 뭐 다음 시간에도 네, 계속해서 또 이제 뭐 그 전 오늘 하지 못했던 네, 그런 것들은 네,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는 실시간으로 소통을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1, 2부에서 얘기를 나눴었던 이슈 종목들에 대한 김대명 전문가의 대응 전략도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도 소통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빨리 집에 가야죠. 가시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